안녕하세요. 스티브입니다. 자, 다들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벌써 1월달이 지났네요. 이제 10개월 남았습니다. 네, 이게 1년이라는 시간이 되게 긴 것 같지만 실제로 공부를 하다 보면 1년이 정말 금방 가죠. 정말 금방 갑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되고 제가 이렇게 카페나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을 보다 보니까 이게 막 교육학하고 교과 교육하고 막 이렇게 나눠서 뭐 월화는 교육학만 해야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다 개인의 공부 방법에 따라 다르니까 뭐 자기에게 맞는 거 하시면 되는데 저는 시간으로 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2시간은 교육학하고 그 다음에 전공하고 전공 중에서 교과 교육 이제 교육학하고 같이 맞물려서 좀 약한 교과 교육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전공하고 이렇게 시간을 적절히 분배해서 했는데 이런 시간 분배도 요령이에요. 시간 분배를 잘 하셔야 이건 이제 밀어놓고 막 10월 달에 하시고 9월 달에 하시고 이러시면 물론 교과 교육은 뒤늦게 하셔도 될 것 같기도 해요. 이거 그냥 순수하게 완전히 암기해서 하는 거니까. 근데 교육학하고 전공은 그게 안 되죠. 그게 안 되시니까 꾸준히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꾸준함을 이길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꾸준함을 이길 수 있는 거. 그래서 하루에 1시간, 하루에 2시간. 그쵸? 지금 여러분 뭐 최소 하루에 10시간은 하실 것 같은데 하루에 10시간을 꾸준히 매일같이 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해나가는 사람이 합격하는 거겠죠.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기준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10시간 하니까 나한테 만족하는 게 아니고 남들이 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더 많이 해야 내가 합격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개 중에는 이제 뭐 얘기하다 보면 저희 때도 있었어요. 뭐 그냥 7시간 하고 붙는 사람도 있어요. 가끔 정말 있지만 그게 모두를 대표하진 않아요. 예, 매우 특별한 경우 그렇게 되는 거고 일반적인 경우는 정말 남들보다 더 많이 해야 합격할 수 있고 남들보다 더 잘해야 되는 거죠. 예,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장은 이제 인풋 아웃풋 오거니제이션 조직 하여튼 인풋 아웃풋 디바이스 인풋 아웃풋의 어떤 원리들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림 위주로만 보시면 되고요. 그림을 사실 이해하면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되는 거잖아요. 네, 여기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은 이제 인터페이스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키보드나 프린터나 뭐 디스크나 테이프나 뭐 다양한 IO 디바이스들이 있는데 이런 디바이스들은 전부 다 동작 원리들이 다르잖아요. 동작 원리들이 다른데 자, CPU는 하나예요. 자, 프로세스는 그죠? 키보드에 대한 프로세스, 프린터에 대한 프로세스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CPU는 하나고 이렇게 많은 IO 디바이스들이 있을 때 얘들이 서로 통신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인터페이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키보드하고 CPU가 프린터가 이렇게 여기 같이 인터페이스라고 써 있다고 그래서 얘들이 다 똑같은 장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쪽 키보드에 붙어 있는 인터페이스는 키보드와 CPU가 통신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 프린터에 붙어 있는 애는 프린터와 CPU가 또 디스크에 붙어 있는 애는 디스크와 CPU가 통신할 수 있는 기능을 해주는 아이들을 인터페이스라고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각 인터페이스들은 연결되어 있는 게 컨트롤, 어드레스, 데이터 이렇게 버스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요걸 가지고 이제 CPU가 컨트롤하기도 하고 데이터나 뭐 이런 것들을 보내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이런 기능을 다양하게 수행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요건 뭐 그냥 그렇게
그림으로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너무 디테일하게 볼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여기는 넘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11-2번 그림이래요. 11-2번인데, 자, 여기 컨트롤러가 있죠. 컨트롤러는 CS, 이게 칩 셀렉트. 그 칩 셀렉트는 0과 1을 갖는데, 0일 때는 이 컨트롤러가 동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래쪽 트루스 테이블을 보시면 0일 때 RS1, RS0가 어떤 값이 와도 아무 상관없다. 안 한다. 이 얘기죠. 그리고 자 1일 때 4개, 1일 때만 동작하는데 00일 때는 포트 A를, 01일 때는 B를, 10일 때는 컨트롤, 11일 때는 스테이트 레지스터와 통신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화살표도 보세요. 자, A하고 B는 양방향으로 돼 있죠. 양방향으로. 레지스터의 값을 쓰기도 하고, 읽어오기도 하고, 리드하기도 하고, 라이트하기도 하고, 그 그림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IO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레지스터로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고요. 컨트롤 레지스터는 CPU가 명령을 내릴 때 쓰는 거잖아요. 내릴 때 쓰는 거다 보니까 화살표가 한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컨트롤 명령이 나가는 것만 있죠. 자, 스테이트 레지스터는 반대예요. 스테이트 레지스터는 뭐의 상태 값을 CPU가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들어오는 화살표만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를 경계로 해서 이쪽은 CPU 부분, to CPU니까 CPU로 보내는 거고요. 이쪽은 이제 IO 디바이스로 보내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그림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붙어 있는 IO 장비들을 이제 IO 장비라는 거니까 보세요. 자, IO니까 데이터가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보내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스트로브 방식 같은 경우는 자, 데이터 버스와 제어 신호, 스트로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자, 소스가 시작할 때 소스가 데이터를 보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데스티네이션을 보낼 때 시작도 소스가 하고 데이터 보내는 것도 소스가 하죠. 소스는 데이터를 보내는 입장인 거예요. 이랬을 때 데이터 버스에 먼저 데이터를 올립니다. 데이터 버스에다가 데이터를 올리고 그 밸리드 데이터가 유효하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스트로브 신호를 올려주면 자, 데스티네이션 입장에서는 스트로브가 올라왔네. 데이터를 가져가야겠구나. 그리고 데이터를 가져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로브 신호가 감지됐을 때 버스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가는 거고요. 자,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 화살표가 바뀌었네요. 이거 여기가 아니고요.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건 이제 데스티네이션이 시작하는 거예요. 책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데스티네이션이 시작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스트로브 신호긴 한데 데스티네이션이 스트로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소스에게. 그러니까 이제 이 의미는 뭐냐면 야, 나 데이터 받을 준비 됐어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스트로브 신호를 데스티네이션이 올려주면 소스는 뭘 해요? 데이터를 버스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데스티네이션이 데이터를 받아요. 받고 야, 다 받았어 하고 스트로브 신호를 떨어뜨리죠. 그러면 소스도 스트로브 신호가 떨어지니까 다 받았구나. 그리고 데이터를 내립니다. 뭐 이렇게 순서적으로 있긴 하지만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뭐 데이터를 가져갔는지 안 가져갔는지 잘 알 수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여기 양방향 이제 두 개만 갖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보안책이 나온 게 이제 핸드쉐이크 방식이죠. 핸드쉐이크 방식은 신호가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데이터 accept 그 다음에 여기 ready for data라고 있습니다. 방식은 똑같아요. 소스는 데이터를 보내는 입장이고 데스티네이션은 데이터를 받는 입장입니다. 자, 소스가 게시할 때
소스가 게시, 소스가 시작할 때 어떻게 하느냐? 데이터를 먼저 올리고요. 데이터 버스에 데이터를 올리고 데이터 밸리드 신호를 올려줍니다. 그러면 데스티네이션이 데이터 밸리드 신호가 올라왔잖아요. 올라왔으니까 뭐 하겠어요? 데이터를 받아요. 맞죠? 그리고 데이터 억셉트를 해줍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 억셉트가 올라왔다는 얘기는 데이터를 다 받았다는 얘기예요. 데이터 수신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데이터 수신이 끝나서 데이터 억셉트를 딱 올려주니까 억셉트 신호는 이렇게 가잖아요. 쭉 갑니다. 이렇게 가면 받았구나. 그리고 밸리드하고 버스 신호를 내려주는 거예요. 이제 그림상 이제 데이터가 먼저 내려오고 밸리드가 내려오고 이렇게 되는데 요건 아마 올라가는 신호가 데이터가 먼저 올라가고 밸리드가 올라가니까 내려갈 때도 이렇게 내려간 것 같은데 이미 수신이 끝났기 때문에 여기 뭐 누가 먼저 내려오든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책에 보면 지금 여기 아래쪽에 여기 설명이 있죠. 자, 플레이스 데이터를 올리고요. 그 다음에 밸리드 신호를 이네이블 한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억셉트 하고 그 다음에 억셉트 신호를 이네이블 하면 데이터 밸리드하고 데이터를 버스에서 내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들이 다 내려가면 억셉트 신호도 떨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단계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것이고요. 여기 오른쪽은 목적지 게시형 데스티네이션이 야 나 데이터 받을 준비 됐어를 먼저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레디 포 데이터가 먼저 올라오죠. 레디 포 데이터가 올라오면 레디 포 데이터니까 목적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 받을 준비 됐어 라고 소스에게 알려주면 뭘 먼저 올리고요? 데이터를 먼저 올리고요. 그죠? 데이터를 먼저 올리고 데이터 밸리드 신호를 준다 그랬죠. 그래서 데이터가 올라오고 밸리드 신호를 주면 얘가 억셉트 하겠죠. 네. 억셉트 하면 여기가 신호가 약간 좀 애매하게 되어 있네요. 잠시만요. 네, 요게 목적지 게시형인데 네,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여기 그림이 약간 좀 애매하게 돼 있죠. 여기가 지금 이렇게 딱 맞는 건 아니고 얘가 여기까지 옵니다. 여러분 책 보세요. 책에 보시면 그림 11-6이 나와 있는데 자, 레디 포 데이터가 올라오고 자, 레디 포 데이터가 올라오면 데이터를 올리고 밸리드 신호를 줘요. 그러고 나면 데이터를 다 받았을 때 데스티네이션의 데이터를 다 받았을 때 레디 포 데이터를 떨어뜨리면 자, 데이터를 떨어뜨리고 밸리드를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약간 레디 포 데이터가 약간 앞으로 오는 게 맞아요. 여기 좀 똑같이 있으면 안 되고 여러분 책에 있는 그림이 맞게 되어 있고 요 지금 PPT가 약간 틀리네요. 요거는 이제 절차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건 책에 있는 그림이 더 좋아요.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 위에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슉슉슉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보기가 훨씬 편한 것 같아요. 저걸 가져올 걸 제가 잘못했네요. 하여튼 원리만 이해하셔요. 네, 여기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데스티네이션이 시작하니까요. 레디 포 억셉트, 레디 포 데이터를 이네이블 하면 자 데이터 버스에 데이터를 올리고 그 다음에 밸리드를 이네이블 한다. 그러면 데이터를 억셉트 하고요. 데이터를 다 가져갔다면 disable ready for data. 그래서 disable ready for data가 먼저 일어나고요. 일어나고 나면 데이터 밸리드가 떨어진다. 그 두 개가 이때 떨어진다. 자, 요 과정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요 스트로브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요 핸드쉐이크 방식이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동기식인데요. 비동기식은 여러분 저기 어디서 많이 쓰냐면 가까운 거리에서 통신하는 거. 그래서 키보드하고 CPU가 통신할 때 이럴 때 쓰는 게 비동기 방식이에요. 비동기 방식은 문자 한 자씩 전송할 때 쓰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뭐 키보드를 엄청 빨리 쳐. 나는 뭐 1분에 1000타를 치는데 어떻게 한 자씩 전송해요. 컴퓨터 입장에서는 서울 부산 갔다 와서 CPU 입장에서는
서울 부산 갔다 와서 글자 하나 가져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빨리 쳐도. CPU가 여러분 3GHz가 1초에 몇 번 진동하는지 세보셨어요? 네, 3GHz면 아마 300억 번일 거예요. 그죠? 3억인가? 300억인가? 네, 3GHz. 2에 30승이죠. 네. 네, 그러면 자, 비동기 방식은 그래서 아이들 타임이 있고요. 지금 여기 1번이 아이들 타임이에요. 아무것도 안 할 때. 아무것도 안 할 때 얘는 값이 1입니다. 1. 그러다가 자, 비동기 방식은 뭐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스타트 플러스 데이터 플러스 스탑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시험에 뭐 나올 때가 되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쉽죠, 얘는. 네, 스타트 비트 기본적으로 스타트 비트 1비트, 스탑 비트 2비트, 그 다음에 데이터 8비트 이렇게 갑니다. 그죠? 이 데이터는 사실 아스키 7비트 플러스 페리티 1비트 이렇게 해서 8비트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 타임일 때는 항상 1이다가 예, 시작한다 라는 의미로 어떻게 하냐면 한 비트를 딱 떨어뜨립니다. 한 비트를 0으로 탁 만들면 이걸 감지하는 쪽에서 데이터가 들어오는구나 라는 걸 아는 거예요. 데이터가 들어오는구나. 그리고 8비트짜리 데이터가 옵니다. 8비트짜리 데이터가 쭉 오고 그 다음에 스탑 비트 2비트가 딱 붙는데 스탑 비트는 1이 연속 2개. 여기까지. 그러니까 사실 8비트를 감지하는 거죠. 8비트를 감지하고 11. 끝났구나. 이게 데이터 하나예요. 하나. 여기 데이터 하나. 문자를 2개 보낸다고 했을 때 8비트를 연이어 2개 보내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 11비트잖아요. 그러니까 비동기식에서는 11비트가 데이터 하나입니다. 내가 그러면 A, B, C를 전송하고 싶어요. 그럼 몇 비트가 필요하겠어요? 11비트 플러스 11비트 플러스 11비트 해서 33비트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밑에 그림처럼 이렇게 해서 스탑 비트가 끝나잖아요. 내가 A, B, C를 보낼 거예요. 그럼 여기서 A가 갔어. 그럼 B를 보내려면 다시 한 비트 떨어뜨리고 B를 전송하고 8비트 전송하고 스탑 비트 2비트 또 플러스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동기식은 스타트 스탑 비트 안에 데이터를 다 집어넣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씩 전송하는 거다. 그래서 이게 한 덩어리가 11비트예요. 근데 이걸 시험에 낼 거면 이렇게 이거 비동기는 무조건 아이들이 1이에요. 무조건 아이들이 1이에요. 물론 또 어떤 분이 들어가서 아이들이 0이다 이렇게 조건을 걸 수도 있지만 그거는 뭐 정신 나간 짓이고요. 아이들은 0이고요. 아이들은 1이에요. 항상 아이들은 1이고 스타트 하면서 0으로 떨어지는데 이걸 문제를 낼 때 이렇게 낼 수는 있겠죠. 스타트가 3비트고 뭐 스탑이 5비트다. 그리고 데이터가 8비트다. 이렇게 낼 수는 있을 거예요. 뭐 여기 앞뒤 숫자 바꿔서 내는 거 외에는 얘는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이런 방식으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네, 요거는 이제 뭐 이건 그냥 어렵지 않은 거죠. 이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CS 똑같죠. 0이면은 아무것도 안 한다. 자, 1일 때만 동작하는데 자, 레지스터 셀렉트죠. 자, 0이고 RW 리드 한다는 얘기, 라이트 한다는 얘기죠. 근데 트랜스미트 레지스터에다 쓴다. 1이고 RW 그러면 자, 요거 두 개는 라이트 연산 밖으로 내보내는 연산이고요. 요거 두 개는 리시브 연산이에요. 그래서 리드하는 연산. 리드 연산. 그래서 0101에 따라서 0101과 리드라이트에 따라서 요거 4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연산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뭐 이건 뭐 네, 별거 없습니다. 그냥 그림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어떤 상황에서 뭐가 선택될 거냐, 이거는 뭐 이 표를 주지 않으면 문제를 낼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11장에 제일 머리 아픈 그림처럼 보이는 버퍼죠, 버퍼. 버퍼 얘들은 이제 신호만 잘 보시면 돼요. 신호만. 이거 플립플롭을 다 이제 이해를 하시긴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사실은 지금 저기 여 위에 이제 클럭이 있잖아요. 레지스터. 쟤도 플립플롭으로 되어 있으니까 클럭이 있는데, 실제로 여기 밑에도 클럭이 있어야 돼요. 얘들도 이렇게 클럭이 있어야 되는지 클럭이 없어요. 클럭이 없으니까 이제 이걸 해석할 때 착각하는 거죠. 값이 들어가면 바로 막 뭐가 출력될 것 같이. 그런데 이것도 RS 플립플롭이잖아요. 그래서 얘도 클럭이 있어야 된다는 거. 다시 말하면 S하고 R 값이 세팅이 돼 있어도 클럭이 뛰지 않으면 바로 F 값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클럭이 뛸 때 바뀐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네,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는 보세요. 일단 위아래를 나눠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데이터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있어. A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클럭이 뛰면 데이터가 들어오죠. A. 그죠? 자, 여기에 값이 A가 들어오면 여기는 A를 출력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플립플롭이잖아요. 플립플롭은 값이 세팅되면 값을 출력하고 있잖아요. F하고 F바에 의해서 값이 출력되고 있잖아요. 출력되고 있지만 R2로 들어가지 못해요. 왜? 언제 들어가요? 클럭이 뛸 때 들어가죠. 클럭이 뛰었어요. 그럼 A가 어디로 가요? 다시 여기로 들어가죠. 그리고 또 출력되고 있겠죠. 이 클럭이 뛰면 들어가고, 이 클럭이 뛰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플립플롭은 어떻게 되냐? 처음에 A가 딱 들어가면 A 해서 이렇게 A가 끝까지 와요. A가 끝까지. 네, 다시 말하면 A가 딱 입력되면 거쳐서 여기까지 딱 도착합니다. 근데 문제는 자, 이 클럭밖에 없죠. 플립플롭이 값이 출력되고 있는 것이 값이 지워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이제 버퍼니까 이렇게 쭉 지나가서 여기 들어갔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자, 그 다음 B가 왔어요. B가 어떻게 돼? B도 거쳐서 들어옵니다. C가 오면 C도 들어오고, D가 오면 D도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간단 얘기고요. 자, A가 딜리트 됐다. A가 딜리트 됐으면 어떻게 돼요? B가 넘어오고, C가 넘어오고, D가 넘어오고, 여기는 어떤 상태가 돼요? 그러면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input ready가 1 이렇게 됩니다. 제일 마지막이 비어 있으면, R1이 비어 있으면 항상 input ready는 1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문제 내기는 사실 쉬워요. 문제 내기 너무 좋죠. 상태값을 물어보면 되니까. 그런데 이게 시험에 한 번 나왔던가, 제 기억에는 한 번 나왔던가 안 나왔던가 모르겠는데, 나왔으면 한 번 나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해하기가 어려울 걸, 교수들도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 상태값들을 여러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어있는 상태다. 자, 이 input ready는 어디서만 움직이냐면요, 여기가 R1이 비어있으면 항상 input ready는 1입니다. 1. R1이 비어있으면, R1이 비어있다는 얘기는 데이터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 뒤는 비어있는지 안 비어있는지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R1이 비어있으면 상태값이 1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데이터를 넣을 거야. A 넣을 거예요. 그럼 데이터를 올리고 뭘 하냐? 인서트를 1로 해줘요. 인서트를 1로. 자, 그럼 여기 이제 아래쪽 봅시다. 이제 초기 상태니까요. 얘도 0이고 얘도 0이겠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고 보면 아이고 씨, 뭐래. 얘도 0이고 얘도 0이래. 자, A 얘가 0이면 얘가 1이죠. 아이씨, 얘도 0이고 0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가 값이 1이 되겠습니다. 자, 내가 데이터를 넣을 거예요. 그럼 데이터를 올리고 인서트를 1로 값을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11이 돼서 1이 되죠. 클럭이 뜁니다. 클럭이 뛰면 뭐 한다 그랬어요? 데이터가 들어온다 그랬죠. 그래서 A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1 값은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죠. 1. 일로 가는데, 자, 초기 값을 보면 지금 여기 R1 뒤쪽으로는 이게 초기 값이 0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1, 0이 돼요. 0이니까 0인 상태. 자, 이 상태에서 이 아래쪽에 클럭이 뛰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1, 0이었는데 셋 되니까 얘가 1이 되고 얘가 0이 되겠죠? 자, 이 1이 되는 애가 어디로 가냐면 자, 이 1이 되는 애가 여기로 가죠. 이렇게 슉슉슉슉 여기로 가죠. 1. 그래서 얘가 1이 되고요. 여기는 F2의 반이니까요. 출력값이 1이었어요. 1. 그러니까 클럭이 또 뛰죠. 여기. 클럭이 뜁니다. 1 하고 클럭이 뛰니까 여기 들어와 있던 애가 여기 출력되고 있다 그랬었죠. 출력되고 있는 애가 어떻게 돼요? 샥 넘어와서 1, 2 들어오죠. 들어오면서 얘가 1이 됩니다. 클럭이 같이 뛰니까요. 그러면 다시 얘가 1이 돼요. 얘가 1이 됩니다. 맞나요? 네. 자, 그럼 11이 되나요? 아니죠. 11이 되지 않아요. 왜? 자, 얘가 1 될 때 얘가 0 되잖아요. 0이 되는 신호가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가서 이렇게 가서 얘가 0이 되기 때문에 클럭이 0 되고 요 신호가 0이 돼서 앞에 R2에서 들어온 1 값이 여기 1이 돼서 들어올 때는 RS는 0, 1이 됩니다. 0, 1이 된 상태라서 여기가 뭐가 되냐면 리셋이 돼서 0이 되고 1이 되죠. 이렇게. 그쵸? 네. 그리고 여기 이 신호는 아까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0 이렇게 돼 있었죠. 이렇게 됩니다. 이거 신호를 이렇게 다 분석하면 분석하시면 돼요. 그럼 데이터가 이제 앞으로 계속 진행합니다. 지금처럼. 여기 A가 들어왔잖아요. 여기 A가 들어오면 이제 이쪽 클럭이 뛰어요. 그러면서 얘가 1로 넘어옵니다. 여기 좀 그림이 너무 작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쓰기가 좀 어려운데, 네. 그래서 보세요. 이제 원리적으로 보시면, 네, 이거 이해가 잘 안 되시면 분석을 많이 해보세요. 이거 RS 값.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 아까 얘기했죠. 밑에 있는 RS 플립플롭도 클럭이 뛸 때 값이 바뀐다는 걸 주의하시고 분석하시면 충분히 분석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신호값만 보겠습니다. 신호값. 자,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으면, 자, 일단 초기값은 0이겠죠? 얘는 1입니다. 왜냐면 여기 F1의 바값이 내려오기 때문에 1이에요. 여기도 F1의 바값이 올라오기 때문에 얘도 1입니다. 자, 데이터가 들어왔어요. 데이터 하나가 들어오고, 자, 인서트를 1로 세팅하면 값이 들어오죠? 네. 들어오고, 클럭에 의해서 F1이 1이 돼요. 1. 얘는 바가 들어오니까 얘도 1이 되니까 클럭이 또 뜁니다. 넘어옵니다. 클럭이 뛰면 이 신호가 여기 1 되고 0 돼서 세팅돼서 다시 이 값이 1이 넘어와요. A. 그러면 똑같이 또 1 되고 0 돼서 얘가 1로 세팅되면서 여기 클럭이 뛰는데, 자, 여기 마지막 클럭 보세요. 자, 딜리트 신호는 평소에 0이에요. 딜리트는 R4에서 데이터를 지워라 그 얘기예요. 그 평소에 0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가 1이고요. 여기는 바 값이 나오니까 1이고요. 그래서 R3의 값이 들어오면 여기 F3가 1로 세팅되잖아요. 1 되면서 클럭이 뛰면서 얘가 1이 넘어와서 A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오는 것까지 이해가 되시죠? 네. 잘 보시면.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이걸 시험에 만약에 낼 거면 가장 좋은 사례는 이렇게 낼 수 있어요. A, B. 뭐 여기 2개 비우든 3개 비우든 상관없습니다. 뭐 C. 이렇게 있다. 이랬을 때 신호값을 써봐라. 이러면 R1이 비어 있으니까 ready, input ready에 1이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나갈 데이터도 있죠? 그러니까
아웃풋 레디도 1이 됩니다. 딜리트는 누가 보내는 신호냐면 이쪽에 있는 얘가 가져가는 신호. 여기가 뭐 디바이스가 있어요. 자, 디바이스가 있다 그러면 자, A라는 값을 자, 알포에 있으니까 출력은 되고 있겠죠? 그렇죠? 출력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디바이스가 값을 받았으면 딜리트 값을 0에서 1로 세팅해요. 1로 세팅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야, 나 알파에 있는 값 내가 가져갔으니까 지워 이런 얘기예요. 지워. 내가 A 갖고 왔어. 지워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워지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을 들어오면 여기가 0이 되죠. 그러면 얘가 0이 됩니다. 0이 되니까 이 0 신호가 어디로 가냐면 쭉쭉쭉쭉쭉쭉쭉 가서 여기로 0이 들어오죠. 0. 맞아요? 네. 0, 1이 되겠죠. 이건 아까 1이 데이터가 있으니까 1이 됐었죠. 0, 1이 들어오면 셋 되죠. 요거 1 되고요. 이거 0 되죠. 자, 출력이 1이 됐어요. 얘는 이제 출력이 1이 됐어. 그죠? 여기는 0이 됐고요. 네, 0이 됐고요. 여기는 1이 됐죠. 되나요? 그러면 딜리트가 1이니까 여기가 1이겠죠. 이렇게 되니까 뭐가 돼요? 레디 포 데이터가 0 되죠. 0. 레디 포 데이터는 0 되고 여기는 뭐 돼요? 여기 신호는 1이 되겠죠. 그럼 결국 1, 0, 1이 되죠. 그럼 여기 활성화가 안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자, 딜리트 이제 한 거예요. 얘 입장에서는 여기 값이 지워졌든 말았든 이제 디바이스 입장에서는 딜리트 한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0을 만들어요. 0을 만들면 이 신호가 갑니다. 이 신호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중요한 거. 위에 있는 얘는 클럭이 언제 뜨냐? 이 밑에 클럭하고 상관없이 0이 들어오는 순간 요 값이 1이 돼요. 1. 그럼 1이 되면서 여기 값이 1이 돼서 이때 얘는 클럭이 뛰어버려요. 여기 클럭이 들어오든 말든 상관없이. 그죠? 클럭이 뛰니까 뭐가 되겠어요? B가 넘어오겠죠. 그래서 A가 다 날아가고 B가 1로 옵니다. B가 오면서 이 클럭이 다시 1을 입력하면서 네, 이렇게 넘어요. 이게 1을 온다고 이게 1, 1이 되는 게 아니고요. 얘가 0이 돼요. 이게 여러분 따져보시면 자동으로 0이 됩니다. 네. 그 상태에서 클럭이 뛰면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해보세요. 네. 해보시면 그 데이터가 B가 넘어오면 클럭이 뛰면서 다시 여기가 1이 되고요. 얘가 0이 돼서 레디포 데이터는 다시 1이 되고 딜리트는 0이었고요. 그러면 이게 순차적으로 다시 이게 1이 넘어와서 값이 B, C가 되고 여기 두 개는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죠. 이 되고. 자, 요게 이 P4, 이 버퍼예요. 그래서 얘는 이런 경우는 없어요. 자, 여기 비어 있고 A, B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데이터가 들어오면 어디까지 가냐면 R4까지 갑니다. 계속 가서 A 와서 B. 그래서 데이터는 여기하고 여기에 들어올 수 있게 세팅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무조건 여기 끝까지 전송이 되고 중간에 비어 있는 것도 없어요. 중간에 비어 있는 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A, B, C 이런 것도 없어요. 예, 왜? 들어오면 무조건 어디까지? 갈 수 있는 데까지는 전송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고 데이터를 빼가면 얘가 넘어온다. 이렇게. 아시겠죠? 이거 여러분 이해하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자, 얘가 클럭이 뛸 때 값이 변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게 잘 따져 보시면 계산이 됩니다. 네. 이거 한번 해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얘는 이제 비동기 클럭이죠, 사실. 요 위에 있는 플립플롭 비동기 클럭이에요. 밑에 의해서 클럭이 만들어지는 거고, 밑에 있는 애들은 마스터 클럭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마스터 클리어라기보다는 사실 마스터 클럭이라고 해야 될까? 이것이 마스터 클럭 아니야? 이거 볼까요? 클리어인가? 아, 클리어로 돼 있네. 하여튼 네, 마스터 클럭이라고 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신호 R1이 비어 있을 때는 input ready, R4가 차 있을 때는 output ready. 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고, 자, 1장, 2장 할 때 얘기했듯이 플립플롭은 데이터가 있으면 계속 보내고 출력은 계속 나와요. 그냥 여기서 마찬가지잖아요. 1 그럼 1이 계속 나오고 있는 중에 1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0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머리 아프실 거예요. 요거 내가 완벽하게 이해를 하려고 하면 머리가 좀 아프실 텐데, 사실 그렇게 막 신호값을 이걸 만약에 시험 문제 낸다 그러면 신호값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0일 때 어떻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내기는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내긴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내긴 좀 어렵고요. 그래서 네, 요거 그 다음에 요거 4개 신호와 여기 데이터 가지고 문제를 내면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단순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냥 물어보는, 여기 신호값이 얼마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뭐. 네. 자, 그 다음에 이게 전송 모델이죠. 전송은 자, 여기 CPU가 있고, 이게 결국 궁극적으로 얘들이 하고 싶은 건 CPU, IO 디바이스가 있을 때 이 인터페이스가 어떻게 역할을 해서 값을 갖다 주고 이쪽으로 전송하고 저쪽으로 전송하고 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리드 스테이터스 레지스터, 스테이터스 레지스터를 읽고 그 중에서 플래그를 체크해서 플래그가 0이면 값이 아직 없네,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고, 플래그가 1이면 레지스터의 값을 읽어와서 전송하고, 전송이 끝났니? 아니, 안 끝났어? 그럼 다시 가서 또 과정을 반복하고, 끝났으면 네, 끝나고. Continue with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인터럽트잖아요. IO 디바이스에서 뭔가 오거나 IO 디바이스로 보내는 게 인터럽트이기 때문에, 그 CPU 입장에서는 프로그램을 막 하고 있다가 인터럽트가 왔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오른쪽에 보면 이 과정을 막 반복하고 끝났어. 그럼 다시 뭐 해요? 실행하던 프로그램을 다시 가서 쭉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Continue with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장부터 쫙 나오는 내용이요, 되게 디테일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책을, 그래서 이게 컴구의 바이블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책을 너무 잘 썼잖아요. 그죠?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나머지 책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riority interrupt, 그래서 우선순위 인터럽트를 걸었는데 모든 애들의 인터럽트를 같이 볼 거냐, 다르게 볼 거냐. 여러분 이제 컴퓨터 이렇게 쓰시다 보면 응답 없으면 딱 떴어요. 아무것도 안 돼. 근데 컨트롤 알트 딜리트 탁 누르면 작업 관리자는 뜨죠. 그게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인터럽트예요. 내가 뭘 하고 있어도 작업 관리자는 떠요. 그죠? CPU가 다른 거 하느라고 지금 응답 없음이 떴는데 작업 관리자 인터럽트가 딱 들어오면 얘는 가장 높은 우선순위인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 우선순위가 높은 인터럽트를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지금 이제 폴링 방법하고 데이지 체인, 유명한 건 데이지 체인이죠. 저희 시험 볼 때는 이게 이제 시험에 나왔었는데, 네, 보겠습니다. 데이지 체인 그림이죠. 폴링은 그냥 부르는 거예요. 야, 인터럽트 걸 사람, 이렇게 부르는 거요. 네, 안 중요하니까. 그림도 없어요. 책에서도 그림이 없나 봐요. 없는 거 보니까. 자, 11-12 그림이에요. 자, 인터럽트 리퀘스트와 인터럽트 어크날리지가 있죠. 이거 어떻게 하는지 본인이 한번 설명해 보세요.
책을 제가 혹시 높아시면 얘기하는데 책을 한 번도 안 보시고 지금 제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없죠? 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책을 한 번도 안 봤는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택도 없는 소리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최소 두 번 11장 한다. 11장 책을 최소 두 번 보시고 그림 밑에 설명 있는 거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물론 제 강의를 보시고 보면 이해가 좀 더 빠를 수도 있겠지만 이 강의만 가지고 뭐 다 해봐야지. 그것도 학원 강의도 똑같아요. 학원 가면 완전 압축해서 축약해서 그거 하루에 그거를 내가 하겠다? 하루에 한 과목씩 끝나는데 그게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냥 학원은 확인하는 차원이에요. 내가 잘 하고 있나? 내가 공부하는 방향이 맞나? 다른 애들은 뭐 어떻게 나보다 잘하나 못하나? 내가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나? 이런 거 확인하는 거지. 학원 수강해서 내가 다 이해해야지. 본인이 생각하셔도 웃길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학원이 그렇게 해주지도 않고 그럴 시간도 없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진짜 학원 수업으로 기본 학원 기본 강의로 전공을 모두 다 이해하려면요. 하루 8시간씩 일주일씩 해야 한 과목이 끝나는 거예요. 일주일에 8시간 해가지고 한 과목씩 끝내서는 택도 없는 일이고, 그죠? 그냥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하고 그냥 하는 거지. 전혀 모르는 입장에서 그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자, 이건 데이지 체인 방식인데요. 데이지 체인. 제 책에 있는 그림 좀 봐야 되겠죠. 제 그림하고 약간 다른 느낌이에요. 같긴 하군요. 네. 자, 요거는 이제 개념적으로만 이해하시면, 개념적으로 보시면, 이런 거예요. 지금 요거는 벡터 어드레스라는 건데요. 벡터 어드레스. 자, 예를 들면 얘가 키보드고요. 얘가 프린터고요. 얘가 디스크예요. 인터럽트를 걸면, 키보드에서 인터럽트가 걸렸어요. 그럼 키보드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위치가 있잖아요. 책에 1120번지 이렇게 돼 있으면, 이 1120번지 주소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인터럽트가 여기서 걸렸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인터럽트를 지금 두 놈이 만약에 같이 걸었다고 보세요. 나도 걸고 얘도 걸었어요. 지금 이 그림은 약간 좀 다르긴 한데요. 자, 이 그림을 설명해 보면 이 그림은 디바이스 2가 인터럽트를 걸었습니다. 인터럽트 그럼 리퀘스트 신호를 보내잖아요. 리퀘스트 신호를 보내요. 그럼 CPU가 받아서 인터럽트 어크날리지, 야 인터럽트 받았어 라는 신호를 보내줍니다. 보내주면 얘가 일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일이 들어와. 근데 디바이스 1 입장에서 나는 인터럽트를 걸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면 아웃 내보내줘요. 이쪽으로. 이거 P가 프라이얼리티 인풋인가 봐요. 네. 그러면 내보내주면 이 일값이 1이 오잖아요. 디바이스 2는 내가 인터럽트를 걸었어요. 그죠? 인터럽트를 걸었으니까 여기로 안 내보내요. 0. 그럼 얘는 어크날리지가 오지 않아서 내가 인터럽트를 걸었더라도 나는 주소를 보낼 수가 없어요. 왜? PI가 1이 들어와야 주소를 보내는 거라서. 그래서 이 입장에서는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내 주소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CPU는 누군지 몰라. CPU는 디바이스 2가 걸었는지 몰라요. 근데 누구만 아냐면 주소만 아는 거예요. 인터럽트 걸렸네? 여기로 보내야 되겠구나. 1120번지에 가서 처리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잠시만요.
자, 원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CPU가 디바이스 1이 인터럽트를 걸었냐, 2가 걸었느냐, 어떻게 알아? 모르고, 그냥, 주소가 1120번지로 왔네? 그럼 1120번지 있는 프로그램 실행하는 거예요. 3000번지가 왔네? 3000번지 가서 실행하는 거예요. 근데 3000번지에 갔더니 디바이스 3개 있고, 1000번지에 갔더니 디바이스 2개 있고, 1개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보세요. 알람이 막 사방팔방에 소리네. 자, 인터럽트를 셋이 다 걸었다고 봅시다. 인터럽트 리퀘스트를 얘도 보내고 얘도 보내고 얘도 보냈어요. 그럼 누구만 인터럽트를 처리해 줄까요? 자, CPU 입장에서는 인터럽트가 왔어. 야, 인터럽트 받았어. 커널리지 해주죠. 그럼 인터럽트가 옵니다. 인터럽트가 띡 들어오면 디바이스 1 내 인터럽트 걸었잖아요. 그죠? 여기 안 보내줘요. 당연히 여기도 안 가겠죠? 당연히 안 가겠죠, 뒤는. 그리고 누구 신호를 보내? 내 거 보냅니다. 2는 난 분명히 인터럽트 걸었는데 PI가 안 들어오니까 나도 걸었는데 내 위에 게 인터럽트를 걸었구나. 그리고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합니다. 주소를 못 보내지. 그러니까 얘는 갑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우리 때 시험이 뭐가 나왔냐면 자, VAD를 보낼 수 있는 논리식을 써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인터럽트 리퀘스트를 걸고 그리고 PI가 들어오면 여기 사실 소문자인데 아닌가? 네. PI가 나한테 들어오면 내가 주소를 보낸다. 요거 시험에 나왔던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림상 이게 데이지 체인이에요. 우선순위 인터럽트. 되시나요? 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자, 인터럽트 리퀘스트는 누구나 보낼 수 있습니다. 누구나 보낼 수 있고 CPU가 인터럽트를 감지하면 인터럽트 어크날리지먼트를 보내는데 어크날리지먼트는 들어왔을 때 인터럽트를 걸지 않은 장비는 Pout으로 내보내줘요. 걸은 장비는 안 내보내주고 내 주소를 보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제 2니까 자, 디바이스 1은 안 걸었어요. 그러니까 값을 내보내주죠. 그래서 1이 넘어오니까 여기서 내가 걸었는데 넘어왔네. 그러면 주소를 딱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작업 관리자 최상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컨트롤 알트 딜리트를 누르면 CPU가 뭘 하고 있든지 최상위에서 딱 떠가지고 작업 관리자를 실행할 수 있는 주소를 보내주니까 CPU가 가서 그거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면에 작업 관리자가 딱 뜨죠. 그죠? 이런 걸 개념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데이지 체인 안쪽에는 이렇게 생겼다 라는 거 이거 보시면 돼요. 이거 보세요. PI가 1로 들어오죠. 내가 리퀘스트를 했어. 그럼 여기도 1이겠죠. 그러면 벡터 주소가 나간다 그 얘기예요. 근데 PI가 들어왔는데 나는 리퀘스트를 안 했어요. 한 적이 없어. 그럼 이 값이 0이겠죠. 0이면 얘는 0이니까 벡터 주소는 안 나갈 것이고요. 자, PI는 여기도 들어오니까 여긴 1이고 자, 0이니까 얘는 1이 되겠죠. 그래서 어디로 가요? priority out으로 가죠. 네. 이 원리는 뭐 이게 지금 그 데이지 체인 블록도 안에 이렇게 들어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병렬 우선순위인데요. 자, 요거는 인코더가 있고요. 인코더는 자, 2비트를 만들어내요. 2비트를 4개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 벡터 주소를 만드는 거예요. 물론 여기 00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다른 거일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 이 그림을 이해를 하셨었나 모르겠는데 자, 이게 우선순위 디스크가 제일 높고 프린터 그 다음에 리더, 키보드 뭐 이렇게 이게 숫자를 우선순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4개가 동시에 다 들어왔다 그러면 우선순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를 누가 결정하느냐. 아유 이거 뭐야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씨. 네. 자, 여기 마스크 레지스터가 결정을 합니다. 자, 보세요. 디스크하고 프린터가 동시에 인터럽트를 걸었다. 그럼 여기 1이 되고 여기 1이 되겠죠? 자, 프린터가 먼저 걸었어요. 프린터가 걸면 하는 일이 뭐냐? 자, 이 마스크 레지스터를 인터럽트 거는 애들이 만져요. 인터럽트 거는 애들이 만지는데 뭘 만지냐면 프린터가 걸었어요. 내 거 1 만들고요. 내 밑에는 다 0 만들어요. 내 밑에는. 이해되시죠? 프린터가 걸고 나서 디스크가 걸었어요. 그럼 디스크가 내 거 1 만들고요. 나머지 다 0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버리니까 누구만 인터럽트가 걸려요? 얘만 걸려서 여기만 1이 되죠? 빵, 빵, 빵 이렇게 됩니다. 돼요? 자, 디스크 아니고 프린터가 걸었다. 그러면 자, 디스크 아니고 프린터가 걸었어요. 그러면 뭐 2개 걸었을 때 상관없어요. 이렇게 걸었다고 볼까요? 키보드, 리더, 프린터 이렇게 3개가 걸었다고 봅시다. 1, 1, 1. 그런데 자, 키보드가 걸었어. 그거 내 거 1 만들었어요. 근데 리더가 들어왔어. 그거 내 거 1 만들고 밑에 0 만들었어요. 그것도 프린터가 들어와서 1 만들고 0 만들었어요. 결국 얘만 1 돼서 얘만 간다. 이 얘기가 요 왼쪽 얘기입니다. 왼쪽 얘기고요. 자, 오른쪽은 보시면 자, 벡터 투 CPU. CPU에 보내는 벡터 주소예요. 0, 0, 0, 0, 0, 0, 1. 네, 요 XY에 의해서 그러니까 XY 주소는 이렇게 되겠죠. 0, 0, 0, 0, 0, 0. 6비트가 지금 현재 0인데 그리고 XY가 되어 있겠죠. 자, XY는 0, 0, 0, 1, 1, 0, 1,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실제로 CPU에 보내지는 주소는 0, 0, 0, 0, 0, 0이거나 0, 0, 0, 0, 0, 1이거나 0, 0, 0, 0, 1, 0이거나 0, 0, 0, 0, 1,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시겠습니까? 자, 현재 인터럽트를 걸 수 있는 IN이 1, IST, 이거 인터럽트 스테이터스인가 봐요. 인터럽트 상태. 그래서 인터럽트를 걸 수 있는 여기서 값이 나오면 얘가 1이 돼서 1 나옵니다. 1, 얘도 1. 그러면 주소가 enable이고 interrupt to CPU예요. 자, CPU에 인터럽트 걸렸다고 알려주면 CPU가 어크날리지 하죠. 어크날리지가 1이 들어오면 쭉 와서 이것을 1로 바꾸면서 이 벡터 주소가 enable이 되면서 튀어나갑니다. 이해가 되셔요? 네, 이거 책 보세요. 책 보시면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를 얘기할 거고요. 여기서 이해해야 될 건 이 벡터 주소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 물론 이게 시험에 나오면 이쪽이 최상위인지 이쪽이 최상위인지를 알려줄 거예요. 근데 지금 XY가 이렇게 순서대로 써 있으니까 XY를 이렇게 쓴 것 뿐이고요. 자, 그래서 요게 책의 진리표는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가지고 요거 구해라 하는 문제가 한번 나왔었어요. 예. 이거 뭐 X 어떻게 구하냐? 사실 그냥 구해도 되고요. 난 그냥 구하는데 자신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I0, I1, I2, I3, 0001, 1110, 0001, 1110. 자, 언제 일이에요? 아니지. X가 1일 때를 찾아야죠. 여기 찾을게요. 자, X가 1일 때 찾아보면 지금 X 구하는 거예요. X가 1일 때 찾아보면 00 1일 때죠. 00 1일 때 11 이렇게 되죠. 네, I3 값은 상관없고 00 1일 때, 그 다음에 000 1일 때, 000 1일 때 이렇게 0000일 때는 돈케어 X 이렇게 되죠. 나머지는 다 0, 다 0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거죠. 그래서 X는 뭐가 되냐면 I0 바에 I1 바가 돼요. 자, 이 방식으로 Y도 찾아보면
I0 아유씨 00011110 00011110 I2 I3 자 Y가 1일 때 봅시다. 여기 I0 I1이 0일일 때 0일일 때 다 1이래요. 그 다음에 0001일 때 1이야. 0001일 때 1이야. 그리고 0000일 때 돈케어예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으면 되죠. 그래서 Y는 I0 바에 I2 바 더하기 I0 바 I1 이렇게 되겠네요. 예, 되셔야 합니다. 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IST는 이렇게 쓰시면 되죠. 예, 요거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요 표가 주어졌던가? 표가 안 주어졌었던 것 같기도 해요. 기출문제 찾아봐야 되는데 한번 다음에 한번 풀어 드릴게요. 근데 문제가 어렵진 않은데 요거를 책에서 한 번도 안 본 사람들은 이 문제를 아마 손도 못 댔을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책에 있는 그림하고 표를 100% 이해하라고 하는 이유가, 제가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문제를 그냥 글씨만 써 있는 것 같고 사실 문제 만들어내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교수님들이더라도. 그래서 교수님들은 표, 그림 이런 거 갖고 문제를 만드는 거니까 그림을 변형할 수 있겠죠. 조건을 걸어주면 되니까. 하여튼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써서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표하고 그림을 정확히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표하고 그림을 놓치면 문제를 다 놓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그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자, 우선순위가 디바이스가 인터럽트를 걸면 나보다 낮은 놈의 마스크 레지스터는 다 0으로 세팅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인코더에 의해서 값이 00, 01, 10, 11 중에 하나가 만들어져서 여기에 채워진다. 네, 이렇게 채워질 수도 있죠. 채워진다. 그리고 채워지고 여기가 1이 되고, 인터럽트 걸 수 있는 상태 1이면 인터럽트 걸렸던 얘기죠. 걸렸어. 1, 아이고, 여기가 1이 아니죠. 여기는 아직 0입니다. 1, 여기 1, 그리고 여기 11. 여기 11이 들어오면서 CPU에게 인터럽트를 알려주고요. CPU가 인터럽트를 감지했어. 그러면 1이 돼요. 그러면 여기 벡터 주소가 CPU에 전달돼서 인터럽트를 처리하게 된다. 그 얘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소프트웨어 루틴 해서 메인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어요. 여기 749번을 막 실행하고 있는데 키보드 인터럽트가 걸렸대요. 키보드 인터럽트가 띵 하고 걸렸어. 그러면 750번지를 어디에, 여기 지금 스택이라고 써 있죠. 네, 요것도 요거 문제 내기 좋죠. 스택에 저장하고 자, 키보드로 점프하래요. 점프 키보드 해서 어디로 가? 키보드 프로그램으로 가서 키보드를 실행합니다. 막 실행하고 있는데 우선순위가 높은 디스크 인터럽트가 걸렸어요. 255번지를 실행하고 있는데 디스크 인터럽트가 걸렸어. 255번지 실행을 다 끝내고 256번지를 어디에 넣고, 스택에 넣고, 그리고 디스크를 처리하러 갑니다. 디스크 점프해서 디스크를 쭉 처리합니다. 처리가 끝났어. 그럼 어디로 와요? 스택에 있는 주소를 뽑아서 256번지에 가서 이제 키보드를 다 처리해요. 끝났어. 그러면 750번지를 다시 꺼내서 750번지에 가서 750번지를 쭉 수행한다. 이런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자, 그 다음에 DMA는 뭐 아직 시험에 나오진 않았는데 이건 문제를 만들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일단 원리만 이해를 하세요. DMA 컨트롤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버스 리퀘스트가 있고 버스 그랜트가 있는데, 이제 CPU가 DMA에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야, 어디 가서 데이터 좀 갖고 와. 또는 데이터 좀 디스크에 써. 이런 얘기를 CPU가 디스크에서 데이터를 막 가져올 때 CPU가 그 일을 하고 있으면 다른 일을 못 하니까 CPU가 해야 될 일의 일부를 띄워준 거예요. 데이터 입출력만. 그 던져주면 DMA가 요청하죠. 나 버스 쓸게. 그럼 CPU는 그동안 버스를 안 쓰는 거예요. 나 버스 쓸게. 그럼 너 써. 그러면 얘가 데이터를 우르르 갖다가 메모리에도 막 올리거나 디스크에 쓰거나 이 일을 독자적으로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DMA,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뭐 이런 이렇게. 네. DMA 컨트롤러가 이렇게 있습니다. 리드 라이트, 버스 리퀘스트, 버스 그랜트. 버스 그랜트는 들어오는 거죠. 자, 리드 라이트는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것이고요. 인터럽트는 CPU한테 알려주는 거니까 뭐 이렇게. 네. 보세요. 자, 그래서 램이 여기 메모리가 있고요. 여기 CPU가 있고요. 여기 DMA가 있습니다. 자, CPU가 주소를 보내줘요. 주소 셀렉트. 주소 보내주고 리드 라이트 뭐 이렇게 명령을 내려주면 얘가 버스 리퀘스트를 보내서 버스 쓸 거예요. 그래, 쓰도록 해라. 그러면 얘가 버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메모리에 쓰거나 메모리 관리를 쓰거나 뭐 이렇게 왔다 갔다 다 씁니다. 그 다음에 다 썼어요. 끝났습니다. 인터럽트 D 알려줘요. 다 갖다 썼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갖다 써야겠구나. 이렇게 갖다 쓰겠죠. 자, 이게 엔드 오브 트랜스퍼예요. 엔드 오브 트랜스퍼 인터럽트를 CPU한테 알려준다. 그리고 여기 인터럽트. 자, 그럼 이제 순서대로 대충 설명을 했는데, 자, IO 디바이스 DMA 리퀘스트. 자, DMA 리퀘스트. DMA 좀 씁시다. 그러면 BR. 이제 IO가 이제 쓰려면 버스를 사용해야 되니까 버스 리퀘스트를 요청합니다. 그럼 버스 그랜트가 오면 야 해도 된대. 그러면 IO 디바이스가 데이터를 버스를 이용해서 메모리에 쫙 보냅니다. 주르륵 보내고 네, 쭉 보냅니다. 그 워드 카운트가 80바이트 보낼 거야. 그럼 80부터 셉니다. 80, 79, 78 땡땡땡땡 하다가 0 딱 되면 전송 끝 하고 CPU한테 알려줍니다. EOT End of Transfer 전송 끝났습니다 라고 인터럽트 딱 알려주면 CPU가 OK 하고 끝낸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문제로 만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 좋은 문제가 안 나올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인풋 아웃풋 프로세스. 인풋 아웃풋을 처리하는 프로세서를 둬서 CPU가 하는 일을 나눠졌다. 뭐 이거를 보여주는 거이고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거는 문제 내기 만들기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책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는 뭐 IBM 370의 채널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지우려다가 안 지웠는데, 혹시 누가 지금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그래서 혹시 이런 포맷으로 뭐 이렇게 또 누가 내지 않을까. 그 책에 이런 예제가 나와 있긴 하더라고요. 테이블에 라이트 하는데 플래그가 있어요. 플래그가 이제 보세요. 플래그가 1빵빵빵빵빵이면 데이터 체이닝이라 데이터를 넥스트 명령어의 데이터를 붙였어라 그 얘기래요. 그 다음에 01100이면 커맨드 체인징
다음에 나오는 명령어도 나하고 똑같은 걸 실행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separate record. 000이면 separate record 하라. 그럼 보세요. 자, 4000번지에 있는 데이터를 60바이트 읽어와서 써라. 그 얘기예요. 그럼 디스크에 쓴다는 얘기죠. 디스크가 됐든 테이프가 됐든 라이트 테이프니까 테이프에 써요. 테이프에 쭉 씁니다. 60바이트를 쭉 쓰는데 문제는 플레이가 일빵빵빵이잖아요. 데이터 체이닝이에요. 다음에 오는 명령어의 데이터를 다음 명령어 그러니까 얘가 1번이고 2번이잖아요. 1번이 끝나고 두 번째 오는 이 20바이트를 붙여서 써라 그래요. 60바이트 쓰고 나서 20바이트를 붙여서 써라. 예, 그게 지금 이 일빵빵빵 이 플래그입니다. 그 다음에 커맨드 체인징. 자, 요거 다음 명령어도 나하고 똑같은 명령을 실행해라. 2번 명령. 2번 명령은 6000번지에서 20바이트 읽어오는 거잖아요. 20바이트 갖다 써요. 그러니까 테이프에 기록하라는 명령하고 똑같은 명령인데 얘는 3000번지의 걸 갖고 오는데 separate 해라. 테이프에 기록하긴 하지만 왜? 2번 명령에서 똑같이 하라고 했으니까 테이프에 기록하죠. 똑같이 하지만 얘는 separate 다른 곳에다 써라. 그래서 다른 곳에 분리해서 40바이트를 쓴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걸 시험에 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요거 지금 본 이거 이그젠플 요거 때문에 지금 제가 이거 가져왔는데 안 본 것 같아요. 저도. 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그냥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거 인풋 아웃풋 프로세서에 대한 설명인데 이 채널 얘기랑 이런 게 이건 시험에 내기는 좀 적합하지 않고요. 물론 뭐 제가 넘어가라 했다고 이건 보지마 이게 아니라 본인이 문제를 만들어 보세요. 문제 만들기 정말 쉽지 않으면 내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요거는 이제 문자로 동기화하냐 바이트로 동기화하냐 요건데 이건 그 데이터 통신에 나오죠. 데이터 통신에 나와요. 나오는데 자 여기 데이터를 보낼 때 동기화를 싱크라는 동기화 문자 2개 그렇게 해서 한다 이건데 이거는 뭐 컴구라기보다는 저기 데이터 통신에서 나오는 거라서 컴구에서는 굳이 다루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컨트롤 캐릭터 컨트롤 문자가 이렇게 얘들이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이렇게 쓰인다. 지금 뭐 여기 아래쪽 11-5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본 거잖아요. 그죠? 싱크 문자 2개. 자, 스타트 오브 헤드 시작이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야, 텍스트 시작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주고, 뭐 이렇게 하고, 야, 텍스트 끝났어.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송이 된다는 건데, 글쎄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비트를 가지고, 잘 사용하지 않는 비트열로 컨트롤 신호를 보낸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도 뭐 딱히 시험에 내기는 어렵습니다. 네, 이건 나온다면 통신에서 나와야 되는 거고. 네, 여기 하면 끝나네요. 네. 자, 11장은 대략 여기 나와 있는 그림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한 번 더 볼까요? 여기 다른 그림들이 있는지. 이런 그림들, 그림이나 진리표 이런 것들은 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네. 아까 놓쳤는데 요것도 한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네, 책에 있는 그림은 어지간히 다 한 것 같죠? 네, 됐습니다. 이 정도만 하시면 11장에서도 딱히 뭐 놓칠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이제 연습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 거죠. 네, 연습 문제 꼭 풀어보시고 자,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기본기가 탄탄한
기본기가 탄탄한 상태에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연습 문제풀이를. 그죠? 내가 송광진이 준 문제를 내가 다 풀 수 있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 이해를 해서 새로운 문제를 풀어도 풀 수 있어. 이거는 좋습니다. 어떤 문제를 던져놔도 내가 개념을 이해해서 풀 수 있는 문제는 내가 다 풀 수 있다. 이게 가장 좋은 케이스예요. 그런데 문제가 바뀌면 헤맨다. 그거는 문제를 외운 케이스예요. 푸는 방법을 외운 케이스죠. 그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기본기를 탄탄한 기본 개념. 기본기라는 게 사실 기본 개념이죠. 기본 개념을 탄탄하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쉼없이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문제 푸는 연습을. 그죠? 근데 기본서를 볼 시간이 없으니까 나는 문제부터 풀 거야. 같은 문제가 안 나온다니까요. 수능하고 똑같아요. 같은 문제 안 나와요. 같은 문제 안 나오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항상 개념. 기본서를 쉼없이 보고 문제를 쉼없이 풀고 내가 풀이 과정을 외운 건지 내가 실제로 이해하고 푸는 건지 잘 보세요. 아시겠죠? 그래야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잔소리하는 건 이걸 놓치기 가장 쉽기 때문이에요.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게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시되 기본기를 탄탄히 하시라. 어느 것 하나 놓칠 생각하지 마시라. DB는 포기해야 되겠다. 안 됩니다. 뭐 하나 포기하면 내가 시험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라는 심정으로 더 독하게 보시면 됩니다. 독하게. 안 되면 유튜브 찾아보고 인터넷 찾아보고 구글 뒤져보고 답은 다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열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